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하진영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사 구성하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제가 문제 3가지 올려드렸는데 혹시 정답을 맞추셨습니까? 네, 먼저 정답 먼저 공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사람 내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였나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포도당이죠. 포도당 또는 탄수화물이라고 답하셨으면 맞고요. 그리고 2번. 네. 자,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죠.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3번 상처 회복, 세포 손상 방지, 면역력 강화, 노화 지원과 질병 예방에 좋은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였을까요? 네, 정답은 비타민 C였습니다. 다들 제 수업 들으셨으면 영상 보셨으면 다들 맞추셨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식사 구성하기라고 해서 오늘은 직접 식단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그리고 칼로리란 성인과 영양, 그리고 외식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식품 교환표를 이용해서 직접 식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로리란, 자, 칼로리, 열량, 에너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를 낸다. 그리고 단백질 1g도 4칼로리를 낸다. 뭐 4칼로리를 낸다, 4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다,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 1g은 9kcal를 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뭐 살이 찌거나 아니면 뭐 성인병 위험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체중 1kg와 지방 1kg는 같은 무게죠. 무게는 같지만 같을까요? 같은 말일까요?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50kg의 체중이 나갑니다. 그런데 몸매를 보시면 지금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우리 몸은 우리 체중을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측정을 해보시면 우리 체중은 근육, 지방, 수분, 무기질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은 체중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체중이 지방이 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방이 훨씬 더 많죠. 체중을 많이 구성하고 있어요. 체지방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근육량이 좀 많죠. 지방에 비해서 근육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부피 때문이죠. 체지방 1kg는 부피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근육 1kg는 부피를 적게 차지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래서 살이 쪘을 때 만약 내가 지방 1kg로 살이 늘었다면 그냥 체중 1kg가 는 것보다는 훨씬 더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방 1kg와 근육 1kg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거는 지방 1kg 고요. 요거는 근육 1kg의 양입니다. 부피가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 1kg가 배에 이렇게 딱 갖다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배가 뭐 굉장히 많이 1kg만 붙어도 많이 뚱뚱해질 것처럼 느껴지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59kg, 같은 59kg의 여성분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보기에도 딱 되게 날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분도 물론 날씬하긴 한데 같은 59kg이지만 지방으로 감량을 했을 경우에 지방으로 감량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 몸매가 슬림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체지방 1kg가 아까도 보셨듯이 1kg의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방 1kg는 몇 칼로리 정도가 될까요? 아까 지방 1g당 9칼로리였죠. 그러면 지방 1kg는 9,000칼로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7,700칼로리입니다.
네, 지방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한 7,700칼로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먹으면 7,700칼로리가 될까요? 자, 밥으로 먹었을 때, 자, 저랑 수업을 뭐 계속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수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자, 밥 한 공기는 바로 300칼로리죠. 네. 자, 300칼로리이기 때문에 7,700칼로리, 그러니까 지방 1kg가 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하면 25공기하고 반 정도를 먹으면 7,700칼로리, 그러니까 지방 1kg만큼 찔 수가 있는 거죠. 자, 김밥 같은 경우 뭐 밥이랑 칼로리 비슷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4줄 정도 되고요. 짜장면으로 먹었을 때는 9그릇 정도, 라면으로 먹었을 경우에 15그릇 정도를 먹으면 되고요. 쭉쭉 내려와서 치킨 한번 볼까요? 자, 치킨 같은 경우에는 2마리 반 정도만 먹으면 한 마리가 3,2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2마리 반 정도만 먹으면 바로 1kg가 찌는 거죠. 우리 살 찌기는 너무 쉽죠. 치킨 한 2마리 정도만 먹어버리면 살이 한 1kg가 금방 늡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움직여야 7,700칼로리, 곧 지방 1kg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럼 찌었던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 자, 걷기를 한다면 64시간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죠. 64시간을 걸어야 1kg가 빠지는 거죠. 자, 우리 살 찌기는 쉬운데 빼는 건 왜 이렇게 어렵지? 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찌기는 쉽지만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64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을 꼬박 걷고 또 2달을 걸어야 그쵸 1kg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빼기가 힘듭니다. 자, 달리기를 했을 경우에는 2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한 달 가량 달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요가 같은 것도 약간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걷기랑 비슷하게 64시간 정도, 춤은 28시간, 그다음 수영 뭐 16시간 정도. 그래서 걷기로 일단 봤을 때는 2달을 꼬박 걸어야 된다라는 거. 자, 라면이 아까 우리 라면 15그릇 정도 먹으면 1kg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7,700칼로리를 찌게 되는 거죠. 자, 라면을 15그릇 먹었을 때 우리가 1kg를 빼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이 아니라, 우리 아까 봤었지만 한 달 동안, 2달 동안 꼬박 1시간씩 걸어야 되지만, 만약에 주 3회씩 1시간 정도 걷는다라고 한다면 약 5개월 정도 를 노력을 하셔야 1kg, 그것도 지방으로 1kg가 감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1kg를 우리 그냥 체중으로 감량을 해서 뭐 만약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뭐 굶어서 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방 1kg가 빠진다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체중에 있는 수분 양이 빠진다든지 오히려 단백질 양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요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꼭 지방으로 감량을 하셔야 되고, 지방이 감량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 같이 꼭 병행을 하셔야 지방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로리 섭취는 뭐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칼로리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과체중이 되었다거나 비만, 영양 과잉 또는 불균형 한 식생활, 그리고 뭐 당뇨라든지 비만, 또 이런 성인병 같은 이런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칼로리 섭취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칼로리의 조건. 자, 우리가 칼로리를 사실은 섭취한다라기보다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칼로리가 많은 칼로리 섭취를 위함이 아니라 영양 섭취를 위한 그런 식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는 단백질, 뭐 고기, 생선, 계란, 콩과 같은 공급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사, 그리고 기름지거나 포화지방이라는 트랜스 지방이 적은 식사, 그리고 설탕, 꿀, 잼, 과당과 같은 이런 단순당이 적은 식사, 그리고 양념, 소스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높죠. 자, 이런 것이 많지 않은 식단, 그리고 채소라든지 해조류와 같은 채소가 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좀 낮은 해조류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성인과 영양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겉보기에는 전혀 비만이 아니지만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 말라 보여도 내장 사이에는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주식이 쌀밥, 돼지고기, 소주, 라면 이 네 가지가 에너지 섭취의 50%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먹어서 사실 득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뭐 이런 식사로 인해서 계속되다 보면은 이런 식사들이 계속되다 보면 뭐 지방간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질환의 위험이 많이 높은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뭐 요즘에 우리 30대에서 40대, 50대 중장년층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녁에 뭐 소주와 삼겹살에 뭐 라면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드시고는 합니다. 자, 음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음주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과도한 음주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음주량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과도하게 마셨다라고 한다면 소주 한 병 이상? 예, 이렇게 많이 떠올리게 되시죠. 3병 또는 뭐 2병 이렇게 들어가면 과도하게 좀 마셨다, 과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적정량은 소주 한 2잔 정도가 가장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과도한 음주는 일단 소주 2잔 이상 넘어가면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잔부터 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한 소주 1병, 2병은 이제 굉장히 과도한 그런 음주고요. 같이 먹는 안주들이 대부분 뭐 삼겹살이나 뭐 찌개 종류, 뭐 알탕, 이런 종류들, 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 같은 경우도 막걸리는 이제 보통 한 잔 정도가 적정량인데 보통 한 병, 뭐 2병 막 이렇게 드시면 이제 과음이 되는 거죠. 또 막걸리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같이 먹는 뭐 전 종류라든지 뭐 도토리묵에 뭐 채소 들어가는 건 뭐 다른 안주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뭐 칼로리가 높고 당질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음주와 안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주 2잔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고요. 소주 한 잔 또는 2잔에 뭐 생선구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생선구이라든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라든지 이런 안주들이 좋은 안주라고 볼 수 있고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한 컵 정도에 뭐 두부김치, 단백질이 들어있는 두부김치라든지 뭐 우유와 당근 같은 이런 채소 스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섭취를 하시면 좀 건강하게 음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영양섭취 실태 세 번째로는 아침밥 관련해서 나오는데 아침밥 관련해서는 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죠. 그 이유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는 포도당, 탄수화물 뿐이었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온 아이들과 하지 않고 온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침 식사를 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연구는 뭐 계속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비만 관련해서도 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만약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한 15시간 이상의 이제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공복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 점심 식사를 했을 때 당과 지방이 흡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 또 식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훨씬 더 많은 당과 지방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식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기도 하죠. 많기도 한데 이렇게 당과 지방 흡수율이 많이 올라가서 비만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 시에 우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배달 음식이라든지 외식, 뭐 포장 음식, 도시락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찾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데요. 외식의 문제점은 염분이 많이 높은 경우가 많죠. 일단 짜고 달고. 예. 짜고 달아야 좀 자극적이어야 맛있다고 느끼니까 짜고 달고 매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가 적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고열량, 뭐 고칼로리 식품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 한식, 일식, 그러니까 추천 메뉴로 한식, 일식, 가정식이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메뉴라고 보고요. 이 중에서도 조금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면, 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이나 찌개가 항상 딸려오게 되죠.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국이나 찌개는 이제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장아찌라든지 뭐 젓갈류, 김치류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그 식당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덜 섭취하거나 되도록이면 좀 그거 드시는 건 조금 삼가하시는 게 나트륨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일식 같은 경우는 뭐 해덮밥, 초밥류, 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꽁꽁 뭉쳐서 만든 밥이기 때문에 한 개만 먹어도 한 50에서 6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적정량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몇 개 정도만 먹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칼로리가 좀 오버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해덮밥이라든지 초밥, 회 이런 종류는 단백질 식품이죠. 그래서 칼륨이라든지 인의 함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량을 섭취를 해야 되고, 더구나 이런 익히지 않은 음식들이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좀 익힌 그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같은 거, 예, 샤브샤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샤브샤브는 소고기를 넣어서 먹고, 또 채소를 넣어서 먹고, 또 나중에는 뭐 죽이나 볶음밥 같은 걸 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메뉴에 우리가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고, 또 뭐 많이 고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물에서 데쳐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메뉴라고 좀 추천할 수 있는 메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가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뭐 늘 먹는 거니까 잘 맞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 요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로, 밀가루죠. 밀가루 위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리고 국물에 나트륨 함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면을 좀 가끔씩만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 요리죠. 그리고 나트륨 짜고 달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짬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저 음식 1위로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짜장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당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당질이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름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이 높습니다. 뭐 포화지방이라든지 뭐 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을 수 있고, 칼로리도 많이 높아서 드실 때 꼭 샐러드 같은 거 채소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고, 여기 분식, 중식, 양식 같은 경우는 조금 가끔씩만 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차 칼로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둥글레차, 녹차, 메밀차 뭐 이런 차 종류는 거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수분 섭취량에 맞추어서 좀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 하나에 한 50칼로리 정도, 하나 타 드시면 5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뭐 카페라떼라든지 카라멜 마끼아또 같은 거, 보시면 칼로리랑 보시면은 거의 밥 반 공기 이상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3분의 2공기 정도 먹은 칼로리 정도.
밥이 300칼로리니까. 핫초코 같은 경우 뭐 코코아죠. 이런 거는 거의 360칼로리. 밥 한 그릇 먹은 것보다 훨씬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료 같은 것도 선택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단을 이제 한번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식품 구성안을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할 때 먼저 첫 번째 식품군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품군별 1의 분량을 익혀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몇 회를 먹어야 되는지 알면 우리가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먼저 식품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는 거고요. 식품군이 이제 크게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곡류군, 탄수화물의 급원이 되죠. 자, 뭐 우리가 주식으로 특히 먹는 것들이죠.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뭐 면,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곡류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군,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같은 이런 단백질 식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인데, 자, 채소는 우리가 반찬으로 먹고 과일은 우리가 후식으로 보통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따로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래서 뭐 비타민과 무기질이 급원이 됩니다. 채소군이 있고 과일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와 유제품류가 있고 유지 및 당류,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식품군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하루 몇 끼마다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도 몇 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그리고 채소는 몇 끼니 2가지 이상 채소 반찬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과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번 또는 2번, 그리고 우유도 하루에 1번, 그냥 흰우유나 무가당 두유 같은 걸로 하루에 1번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식품군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 놨는데 아까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품 교환표죠. 이거는 식품 교환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뭐 계속적으로 많이 보셨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품 8가지가 전부 다 곡류군 탄수화물 식품에 들어가고요. 하나당 100칼로리입니다. 100칼로리. 식빵 한 장도 100칼로리, 공깃밥 3분의 1공기도 100칼로리. 그래서 자, 잠깐. 요건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식품 교환표, 식품 교환 단위 수인데 나는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좀 많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연령대별로 에너지, 단백질, 식이섬유질, 뭐 비타민, 무기질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남자, 여자 분들 연령대별로 이제 에너지 영양 섭취 기준이고요. 자,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1kg당 35칼로리 정도. 그래서 환산을 하면 한 2000칼로리, 2100칼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60세 그리고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kg당 30칼로리 해서 한 1800, 1900칼로리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1kg당 1에서 1.2g 정도 해서 60kg다라고 한다면 한 60g에서 한 70g 사이 정도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 뭐 나트륨 5g 미만으로, 그다음에 칼륨, 인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섭취가 조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에 맞추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제가 1900칼로리 그냥 가장 일반적이기에 1900칼로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곡류군이 9단위고요. 9 이게 이제 1, 2, 3, 4 쭉 해서 한 단위별로 봤을 때 9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어육류군 단백질 식품은 5단위, 채소군은 7단위, 지방군은 4단위, 우유군은 2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칼륨과 인 양 때문에 1단위 정도로만 하고요. 과일군도 일단 한 1단위 또는 2단위 정도인데 한 1단위 정도로 요것만 조금 수정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류군 여기 나와 있는
총 8가지 식품이 하나당 100칼로리고 영양소 조성이 비슷한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교환 단위만큼 우리 공유근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깃밥 3분의 1공기가 1교환 단위라고 했죠. 그러면 공깃밥 한 공기가 몇 단위가 될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자, 공깃밥 3분의 1공기가 한 단위니까 한 공기는 3단위가 되는 거죠. 네, 3단위가 되고 3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단위만큼 먹으라 라고 한다면 공깃밥 한 공기를 한 공기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3단위이기 때문에 3, 3은 9가 되죠. 9단위를 먹으려면 우리가 그냥 쌀밥으로 한 공기씩 3번을 먹으면 9단위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 식품 같은 경우는, 밥 같은 경우는 식단 작성하실 때 그냥 무조건 한 공기씩 넣으면 9단위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한 끼는 빵으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식빵을 몇 장을 먹으면 될까요? 그냥 밥을 아예 빼버리고 아침에 내가 빵으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침에는 식빵을 3장을 먹으면 되겠죠. 한 장이 공깃밥 3분의 1공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식빵 3장, 뭐 점심에 공깃밥 한 그릇, 저녁에도 공깃밥 한 그릇,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구교환 단위가 맞춰진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어육육은 5단위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래서 5단위 맞추려면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아침을 생선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토막을 드시면 2단위가 되죠. 이게 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심을 소고기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2장을 먹으면 2단위가 되죠. 그러면 벌써 4단위를 먹었죠. 그러면 저녁에 두부를 먹었습니다. 자, 요거 한 단위를 저녁에 먹었다라고 하면 5단위가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 끼마다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채소군은 아까 몇 끼마다 2접시 정도씩. 네. 그래서 7단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채소를 몇 끼마다 한 2접시 정도씩 드시면 거의 한 7단위 정도가 맞춰지고, 또 우리 국 같은 데도 우리 콩나물국이나 미역국 같은 거 끓이시면 거기에 또 채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찾아서 먹지 않더라도 뭐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참기름이 들어간다든지 계란 후라이 해도 식용유가 들어가죠. 또 뭐 여러 가지로 기름을 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유군 같은 경우도 흰 우유로 하나 정도, 또는 뭐 무가당 두유 하루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뭐 칼륨이나 인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잘 좀 맞춰서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을군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이제 섭취를 하시는데, 요거 교환 단위만큼씩, 사과 3분의 1개, 뭐 배 4분의 1개, 수박 한 쪽, 귤 1개, 토마토 2개, 딸기 7알, 포도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송이 정도, 그 정도. 요즘에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죠. 참외 반개, 바나나 반개 뭐 이렇게 있는데, 칼륨이 낮은 그런 과일들을 선택하셔서 교환 단위만큼씩 섭취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 분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군.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식품, 채소, 그 다음에 과일 1단위만큼 이렇게 사진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우유, 뭐 유지 당류 해서 한 단위 정도만큼씩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식품군 안에서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대신에 제가 식빵 3장으로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마찬가지로 채소 반찬도 채소 반찬끼리 막 바꿔 드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밥을 안 먹고 콩나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없고, 내가 계란 후라이,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식품 대신에 뭐 버섯 볶음을 먹었다. 요런 것들은 좀 잘못 바꿔 드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콩나물 대신 시금치를 먹거나, 뭐 오이를 먹거나,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은 식품군 안에서는 바꾸어서 식단을 작성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주식을 정해서 우리가 식단을 직접 구성을 해본다면 주식을 먼저 정하는 거죠. 우리는 뭐 무조건 되도록 쌀밥,
그다음에 국이나 찌개를 한 가지 정합니다. 뭐 채소국이나 고깃국, 생선국, 찌개. 그다음에 단백질 식품을 한 가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반찬을 두 가지 정도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김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후식, 과일 또는 흰 우유 같은 것들로 이제 후식을 정합니다. 먼저 이렇게 정해 놓고요. 제가 투석 환자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한번 짜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자 먼저 쌀밥 한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 국을 정해야 되죠. 국을 정했습니다. 미역국으로. 그리고 단백질 식품 조기 구이를 넣어봤고요. 한 단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라지, 생채, 가지나물,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사과 3분의 1개 후식으로 한 단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쌀밥 한 공기, 소고기 묵국, 그 다음에 계란말이, 그 다음에 숙주나물, 파프리카 샐러드, 나박김치 이렇게 넣어놨고요. 저녁에 쌀밥 한 공기, 배추 된장국, 닭조림, 그 다음에 뭐 호박전, 무나물, 포기김치 해서 저녁도 이렇게 단백질 식품, 채소나물 2개, 김치.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밥, 국,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 채소 2가지, 김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식으로는 포도 3분의 1송이 포도 한 단위만큼 과일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뭐 먹기가 쉽지는 않겠죠. 쉽진 않고 보통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을 하시게 되는데 외식도 아까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렸었죠. 앞서서. 그래서 뭐 점심 한 끼를 내가 이제 외부에서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아침 저녁을 이렇게 드시는데 아침 저녁도 우리 이렇게 뭐 반찬 여러 가지 해서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아침에 먹었던 거 뭐 저녁에 먹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아침 식사를 저녁 식사는 이렇게 하되 아침에는 바빠서 이렇게 못 챙겨 드신다라고 한다면 뭐 빵이나 이제 빵을 드시려면 어때요? 단백질 식품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계란 후라이라든지 뭐 샐러드 같은 거 그렇게 드시면 또 5대 영양소가 갖춰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한테 적정한 일일 한 끼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밥에 배추 된장국, 연어구이, 가지전, 뭐 생채, 그리고 뭐 우유와 파인애플 칼륨이 낮은 과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차림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식단을 한번 직접 식단 위에다가 보시면 자, 먼저 밥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국이나 찌개.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반찬, 채소 반찬 하나, 둘.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후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 식품은 아까 되도록이면 2단위 정도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식단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식단을 한번 짜볼 텐데요. 제가 그냥 빈 식판을 나눠올까 하다가 이렇게 또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식단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먼저 밥을 정하고요. 국이나 찌개.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은 한 2단위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반찬 하나, 채소 반찬 2개,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후식은 뭐 과일 또는 흰 우유 같은 걸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단을 우리 좀 처장님 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여기 자신의 식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가장 베스트 식단을 뽑아서 마찬가지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요거 식단 짜보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식단 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신다고 감사합니다.